만약 당신이 단 하나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암과 치매, 그리고 기후 위기까지 모든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다큐멘터리는 바로 그 단 하나의 열쇠, 지능을 정복하려는 한 천재의 위험하고도 위대한 여정입니다. 17세 천재 소년의 꿈. 게임에서 신의 영역으로 이야기는 1997년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가 IBM의 딥블루에게 패배하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세계적인 체스 영재였던 데미스 하사비스는 그 장면을 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딥블루는 체스는 잘 뒀지만 지능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그는 17세의 나이에 전설적인 게임 회사 불프로그 핵에서 테마파크라는 게임을 개발하며 AI의 가능성을 봅니다. 수백만 명의 게이머가 자신이 만든 AI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며 그는 더 큰 꿈을 꿉니다. 바로 인간의 뇌를 모방하여 범용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런던의 작은 스타트업 딥마인드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능을 해결하고 그 지능으로 세상을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2. 스푸트니크 모멘트,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 2016년 서울,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둑은 경우의 수가 우주의 원자 수보다 많아 인공지능이 절대 정복할 수 없다고 여겨지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딥마인드의 알파고는 보란듯이 이세돌 구단을 꺾어버립니다.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승리의 환희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37수라 불리는 알파고의 창의적인 수 앞에서 당황하는 인간 해설진, 그리고 패배 후 복도에서 느껴지는 이세돌 구단의 고독한 뒷모습을 통해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주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경외감을 동시에 포착합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AI 쇼크를 안긴 스푸트니크 모멘트가 되었고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AI 개발 경쟁에 뛰어드는 계기가 됩니다. 3. 게임을 넘어 과학으로. 50년 난제 단백질 구조를 풀다. 알파고 이후 데미스 하사비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목표는 바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파고가 인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는 비판에 답하기 위해 과학계의 최대 난제인 단백질 저핑 문제에 도전합니다. 이는 50년 동안 생물학자들이 풀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팀 내부에서조차 이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생물학자가 아니다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연구팀은 각자의 집에서 고립된 채 연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알파폴드2는 단백질 구조 예측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하며 생물학의 역사를 새로 씁니다. 단 며칠 만에 수억 개의 단백질 구조를 해석해낸 이 기술은 신약 개발과 질병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신의 도구인가? 판도라의 상자인가? 다큐멘터리의 후반부는 AG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카메라는 데미스 하사비스가 AI 모델과 대화하는 장면을 비춥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을 보며 AI가 신이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고 해석하는 장면은 섬뜩하면서도 아름다운 전율을 줍니다. 데미스는 자신들이 오펜하이머 모멘트를 맞이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AGI는 인류를 질병과 노동에서 해방시킬 수도 있지만 잘못 다뤄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기술을 비밀에 붙이기보다 세상과 공유하고 함께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영화는 기술적 승리를 넘어 신의 영역에 도전한 인간이 가져야 할 책임감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남기며 마무리됩니다. 알파고에서 알파폴드, 그리고 AGI까지. 이 영화는 단순한 기술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예언서와도 같습니다. 이제 노트북 게임을 통해 이 혁신적인 기술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우리가 대비해야 할 윤리적 쟁점은 무엇인지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AI. 이게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세계 최고의 AI 연구소 중 하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 이 거대한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한번 같이 넘겨보려고 합니다. 이 기술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이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장,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요. 인류가 처음 불이나 전기를 발견했을 때와 맞먹는 그야말로 문명의 대전환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엄청난 변화는 대체 어디서 또 누구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들은 도대체 뭘 만들려고 했던 걸까요? 모든 건요. 생각이라는 이 개념 자체의 비밀을 풀기 위해 자기 인생을 전부 바친 한 사람, 바로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 사람이 있습니다. 데미스 하사비스. 그의 아주 특별한 이력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의 목표는 정말 원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의 인생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인공 일반지능, 우리가 AGI라고 부르는 바로 그걸 풀어내는 것. 그러니까 인간과 같거나 혹은 그 이상의 지능을 만드는 게 그의 평생의 꿈이었던 거죠. 그의 이력을 보면요, 정말 독특해요. 어린 시절엔 체스 영재였다가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비디오 게임 개발자가 되고 또 그러다 뇌를 연구하는 인지신경과학자가 됩니다. 겉보기엔 전혀 다른 길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게 지능의 비밀을 풀겠다는 딱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사비스는 이 오랜 꿈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 나갔을까요? 2010년에 하사비스는 드디어 자신의 모든 경험을 하나로 합칩니다. 바로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통해서였죠. 그의 철학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기계에게 스스로 배우는 법을 가르치려면 게임만큼 완벽한 훈련장은 없다. 딥마인드의 방식은 이랬습니다. 예를 들어 퐁 같은 아주 고전적인 게임 있잖아요. AI한테는 딱 한 가지 미션만 줍니다. 무조건 점수를 최대로 높여. 그러면 AI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수백만 번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게임의 룰과 이기는 방법을 터득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다음이에요. AI가 단순히 게임을 잘하게 되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롭고 창의적인 공략법을 스스로 발견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딥마인드는 자신들이 만든 AI가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 인류 지성의 가장 위대한 영역 중 하나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그 무대는 바로 바둑이었습니다. 인류 지성의 정수라고 불리는 게임이죠. 바둑판 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우주에 있는 원자 개수보다 많다고 하니까 그 복잡성이 상상이 가시나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AI 분야에서는 최종 보스이자 절대 넘을 수 없는 성배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현실이 됩니다.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세계 챔피언 이세돌 구단을 꺾어버린 거죠. 전 세계가 정말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건 바로 그 전설의 37번째 수였어요. 해설자들조차 이건 인간의 수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기묘하고 창의적이었던 이 한 수는 마치 인류가 처음 마주하는 새로운 지성이 나 여기 있다고 선언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진짜 혁명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는 인간 고수들의 기보,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학습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속작인 알파제로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단 하나도 없이 오직 자기 자신과 바둑을 두면서 스스로 배운 거죠. 결과는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단 며칠 만에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기사보다도 강해진 겁니다.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지능의 탄생, 이게 바로 진짜 도약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비유하자면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렸을 때 미국이 충격을 받고 우주 경쟁에 뛰어들었던 것과 같았죠. 알파고의 승리가 바로 AI 시대의 스푸트니크 모멘트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기술 전쟁, 즉 글로벌 AI 경쟁에 총성을 울린 겁니다. 자, 이렇게 게임의 세계를 완벽하게 정복한 딥마인드. 이제 그들은 시선을 돌려서 현실 세계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아니 왜 그렇게 엄청난 돈과 노력을 들여서 고작 게임에서 이기는 AI를 만든 걸까? 하고요. 사실 딥마인드에게 게임은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훈련 방법이었을 뿐이죠. 그들의 진짜 목표는 게임에서 단련된 AI를 사용해서 현실 세계의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겟이 바로 50년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을 좌절시켰던 단백질 접힌 문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만 해결하면 알츠하이머나 암 같은 질병을 정복하는데 결정적인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생물학계의 성배 같은 과제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게임을 정복했던 바로 그 AI가 마침내 이 과학계의 거대한 난제마저 풀어버립니다. 딥마인드의 새로운 프로그램 알파폴드가 해낸 거죠. 그 파급력은 이 숫자 하나로 그냥 설명이 끝납니다. 2억 개 이상. 알파폴드가 예측해서 전 세계 과학계에 무료로 공개해버린 단백질 구조의 개수입니다. 한 명의 과학자가 평생을 바쳐도 풀기 힘든 문제를 단숨에 그것도 수억 개를 풀어버린 거예요. 이 공로로 개발자들은 과학계 최고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인류의 과학 발전 속도를 수백 년은 앞당긴 혁명이었죠. 그런데요, 이렇게 경이로운 힘에는 필연적으로 거대한 책임과 또 질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AI라는 동전의 양면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처럼 AI는 인류에게 정말 엄청난 선물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같은 인류의 오랜 숙제를 풀어줄 만능 열쇠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전의 반대편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이 강력한 도구가 만약 나쁜 의도로 사용된다면 전례 없는 감시사회나 통제 불가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 일반지능, AGI의 등장이죠. 전문가들은 AGI가 인류 역사를 AGI 이전과 AGI 이후로 나누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불의 발견이나 농업혁명의 버금가는 어쩌면 그 이상의 거대한 분기점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역사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후의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